세상 모든 주식 얼간이와 함께 간단하게 이슈 체크 12월 4일 월요일 얼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알간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이죠.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 잘 보냈죠. 잠만 잔 것 같아요. 아, 주말에. 그래? 원래 주말에 좀 잠을 좀 자야 돼요. 이제 주말간 좀 많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슈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서 우리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주가의 방향성을 이렇게 좀 움직여줬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할지 살펴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아, 그럼요. 네, 44조 수주에도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가는 상승이지만 음봉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라는 표현을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STO 상승의 끝은 어딘가 오늘도 급등. STO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때 당장 시장가를 긁어서 지금 수익이다. 그렇죠, 라고 볼수 그렇죠. 있겠죠. 자, 아무튼 다음 걸로 또 넘어가면 조선 사이클 드디어 돌아오나? 아, 드디어 돌아오나요? 사실 마찬가지죠. 흥하의 운도 그때 그쵸. 당시 말씀드렸을 때 샀으면 그쵸. 지금 이거는 수익 구간이다. 잠시 후에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FEOC 이 2차 전지의 이 불안전 요소죠. 불안전 요소인데 드디어 해소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맞추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중국 폐렴 관련해서도 이 환자가 급증세를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이 진료 대란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에코프로 BM 먼저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갭상승이 나온 직후에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한 모습이에요. 시가가 14% 사실 갭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시총이 9조가 넘는 종목이잖아요. 엄청나죠. 네, 근데도 14%를 갭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 의지가 강했다라는 건데 사실 좀 자극적이기도 했어요. 무려 44조라는 이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딱 봤을 때 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좀 나왔거든요. 제가 그 오늘 출근을 하면서 봤는데 그 증권사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를 사실 뭐 매도 리포트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니까 부정적인. 사실상 그쵸? 네. 사실상은 이 매도 그쵸. 리포트죠. 돌려서 말한 매도 리포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좀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 한 25%까지 나왔을 때,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인데, 일단 오늘은 좀 지켜봐야겠다 하면서 지켜보면서 제가 그 에코프로 이 BM을 촬영을 해서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그 채널 오셔서 검색하시면은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좀 개인적으로 44조라. 어감이. 45조였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죠. 44. 네, 그래서 조금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나. 그쵸, 좀 그쵸. 좀 우스갯소리 해봤고요. 네. 그 그럼 부정적인 리포트가 그럼 네. 왜 나왔을까 한번. 이게 이제 이 44조라는 이슈가 네. 이 증권가에서는 이미 밸류에 들어가 있다. 원래 이제 이 밸류에이션 땡겨올 때 이 네. 에코프로 BM은 100조라는 이 밸류에이션이 있었어요. 실적 추정치가 있었는데 이 100조 안에 44조는 포함되어 있는 이 그거다. 수주다. 그래서 얘네는 앞으로도 이제 더 나와야 될 54조라는 수주가 남았다. 이게 더 나와줘야 된다.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이 100조 수주를 꽉 채우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수주 공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마인드인 네. 거거든요. 사실 이 스탠스를 가져가는 건데 제가 그 오늘 영상에서도 약간 말씀드리겠고 그 이따가 또 말씀드릴 이 FEOC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에코프로 BM이 아시나요? 그 에코프로가 이제 수직 계열화를 쭉 네, 하잖아요. 네. 아, 그쵸. 얘네 안에서 이제 이게 돌아요. 그래서 탈중국을 좀 예전부터 준비를 했던 기업들인데 그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지금은 얘네가 좀 메인 공장이 이제 유럽 쪽, 헝가리에 이제 짓고 있는데 유럽 쪽 진출 이후에 어차피 북미 쪽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북미 진출하면서 그 수급들을 좀 더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근데 대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내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STO로 넘어갈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는 먼저 얘기하시죠.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유럽에 공장을 지었는데 네. 이 헝가리에 다른 솔직히 국가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굳이 헝가리에 공장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지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헝가리의 국내 기업들이 이제 진출해 있는 게 많아요. 그 진출해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인프라가 한국에. 그렇죠.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헝가리 쪽에 이제 국내에는 사실 마더 팩토리가 국내에 있고요. 그 글로벌 쪽에 이제 거쳐서 진출하기에는 이 헝가리를 이제 구축을 삼은 거죠, 얘네가. 네. 또 헝가리가 또 배고픈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가 또 지나가기 좋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배 태우는 거? SDO로 가시죠. SDO로 가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독자 2명 나갔거든요. 돌아오세요. STO 뭐 어떤 거 종목 메인 종목? STO는 사실 상한가로 보면은 갤럭시 SM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뭐 K옥션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K옥션은 볼까요? 네, K옥션도 상한가를 갔네요. 네, 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K옥션이 아니었죠. 그때 서울옥션을 말씀드렸는데 그쵸. 오늘은 K옥션이 상한가를 가면서 갤럭시 SM도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서울옥션은 혹시 그럼 어느 정도? 서울옥션은 한 20% 정도 상승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아침에 한 9시 한 20분 30분 전에 봤을 때 13%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갤럭시아 SM은 상한가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한 15, 16% 올라가고 있었는데 처음에 올라갔던 이유가 서울 옥션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서울 옥션은 힘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왜 또 그러냐면 서울 옥션 블루가 네. 요 조각투자 미술품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서울 옥션 블루의 지분을 서울 옥션이 11%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적은데. 서울 옥션 블루의 대주주가 더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K 옥션은 아예 자회사 투게더 아트가 이제 미술품 증권 신고서 제출 요 내용이 오늘 나오면서 K 옥션이 상한가를 가졌고 그러면서 같이 갤럭시아 SM도 2연속 상한가를 또 가지고 따라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20% 이상 상승을 해줬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또 올라간 이유를 또 같이 말씀을 또 안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네. 갤럭시아 SM에 가니까 머니트리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머니트리가 같이 갔던 이유는 물론 같은 갤럭시아 계열이기도 하지만 그 항공금융 STO 사업의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VMIC에 이제 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서울옥션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개연성이 얼마나 이제 많냐에 따라서 그렇죠, 주가 그렇죠. 상승이 강하게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서울옥션은 개연성이랑 이제 네. 지분은 좀 내려가니까. 맞습니다. 서울옥션 블루의 지분이 생각보다 적었다. 이걸 보니까 이제 개연성과 관련성이 적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옥션이 좀 빠지면서 K옥션이 오늘 또 기사가 나오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후발주자로 좀 봤을 때는 핑거. 네, 뭐 핑거 같은 스토리죠. 뜻은 아니에요. 핑거 스토리. 핑거 그냥 핑거입니다. 그냥 핑거. 그냥 스토리도 있구나. 그냥 핑거고 핑거가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네. 요 이슈가 또 있어요. 핑거도 핑거만의 STO 관련인데 네. SK증권이랑 STO 협력 아, 요 부분으로 그 이제 이슈가 핑거가 SK 올라가 증권이랑. 네네네. 어쨌든 STO가 토큰 증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증권 계열도 이제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하나투자증권도 네. 올라가 줬고 SK증권도 올라가 줬는데 특이하게 우선주들이 다 상한가를 갔어요. SK증권 우선주랑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둘 다 상한가를 가졌고 우선주가 간 이유가 있나요? 우선주가 간 이유는 사실상 물량이 적어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선주가 그 배당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증권주보다 우선주가 좀 가벼워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 가기가 더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주 애들이 갔고 증권주 애들은 한 8%, 한 15% 정도 올라온 걸로 확인되고 있고 또 후발주자를 보면 FSN이라고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도 뭐 NFT, STO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네. FSN은 제가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확인을 재생 목록에서 해주시면 되고
오늘 굉장히 발음이 안 되시네요. 그러게요. 어제 술 드셨나요? 안 먹었는데. 지금 9시인데 아,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조명이 제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강하네요. 그쵸 네, 눈이랑 이게 좀- 혈압이 아니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잘안 보여서? 네네네. 아. 이게 딱 앞을 보고 조명을 받고 딱 그쵸, 보면은 까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외운 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방금 얘기하신 것 네네. 중에 STO랑 네네. NFT가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개가 다른 게 있어요? 아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한데 완전 다른 느낌.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STO는 뭐냐면 토큰 증권 발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쵸. 이건 뭐냐면 증권 발행 중에 일종입니다. 증권 발행의 일종인데 다양한 자산들을 디지털 토큰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기록과 검증이 된다. 즉 쉽게 말해서 디지털 증권 발행인데 뭐 자산으로 따지면 주식, 채권, 부동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STO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NFT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에요. 둘 다 디지털은 똑같죠.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NFT를 이제 단어도 NFT가 약자거든요. 네. 요게 이제 논 펀저블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라서 요걸 보면 이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유 번호랑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본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미술품들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면 원본에 복제가 안 있고 되겠네요. 복제를 해도 알아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일본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피 제품을 이제 변별하는 능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NFT가 미술품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보안에 뛰어나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STO는 증권,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 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쪽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이쪽도 수급이 들어올 건데 지금 제일 먼저 STO 쪽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럼 추가적으로 올라갈 친구들이 메타버스, 그리고 결제 서비스인 핀테크, 그리고 방금 말했던 NFT,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쪽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가상화폐가 이제 금일 아침, 지금 12월 4일 오늘 아침에 4만 달러로 좀 넘어가줬거든요. 네네. 비트코인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AR, VR까지도 테마가 엮일 가능성도 VR.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또 메타버스가 엄청 주가가 또 엄청 하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한 3, 4년 전에 엄청 상승을 했다가 지금 죽었는데 다시 메타버스 테마가 이제 훈풍이 돌면 그 정도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있나요? 뭐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5월에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온다. 그래서 그 부분에 STO 시장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훈풍을 조금 더 불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반감기가 되면 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채굴이라는 걸 해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 컴퓨터로 이렇게 채굴이라는 걸 하는데 네네.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을 줍니다. 근데 원래 이제 비트코인 50개를 줬습니다. 50개를 줬는데 이제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 채굴을 또 25개만 줘요. 아. 그 다음 반감기가 오면 12.5개만 줘요. 네. 그러니까 채굴의 퍼센트가 50%씩 줍니다.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아, 네네. 반감기. 그쵸. 이제 채굴하는 그 수량이 준다. 그래서 반감기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채굴 수량도 점점 줄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오면 올수록 이제 희소성의 가치로 이제 훈풍이 불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그런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메커니즘이.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인가요? 네, 해운주도 한번 살펴봐야죠. 오늘 그럼 또 대표-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흥하해운. 해야죠. 아 이거 또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이때 아마 목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네네네.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 또 굉장히 오늘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20%까지. 와우, 네. 고점이 20%였죠. 사실 흥하해운 관련해서도 네. 이전에 계속해서 똑같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결국에 이제 해운주는 운송량이 많아져야지 이 해운주의 호황이잖아요. 그쵸. 결국에 지금 운송량이 많아지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사실 그 하나 요인으로만은 부족하죠. 이 전일 이 유가 자체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해운주 투자하는 방법
이 부분은 제 채널, 저희 채널 그리고 제 영상에서 딥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이 유가가 하락하면 결국에 이 비용 측면에서 감소가 되니까 그쵸. 해운주 입장에서는 좋아진다. 그쵸. 그래서 이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유가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한 또 이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요일날 유가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네네. 오늘까지 쭉쭉 유가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흥하해운이나 아니면 조선주나 해운주에는 아주 훈풍이 불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해운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인데 이 조선주는 또 유가가 좋아야지 이 주가가 같이 동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주가 조선주의 전방 산업이지만 그 유가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은 투자 포인트로 좀 가지고 이거는 가시면 진짜 꿀팁이네요. 네네 맞죠. 이게 반대로 가야 그 된다? 일반인 분들은 네네. 생각을 하실 때 조선이랑 해운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전 엄청 유가랑 연관을 지었을 때 네. 엄청난 꿀팁이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 네. 저도 가끔 헷갈려요. 저 제 그 전문 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도 팁을 얻고 시청자분들도 팁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세요. 설명드려볼까요? 네. 이 중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는 이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경제 회복이 탄력을 받는다면 해운주의 상승 모멘텀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쪽에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제 테만 아니지만 건설 쪽도 아마 중국 쪽에 부진이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철강의 또 전방 산업이 건설 산업이죠.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철강과 연관이 있고, 또 철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 다양한 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 맞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인프라 투자 구축 한다고 몇십억 투자한다는 맞아요. 얘기를 제가 중국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있다. 네. 그러면은 이 해운업은 원래 이제 10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맞아요. 돌아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사실 건가요? 조선주는 이제 수주가 쌓이고 있으니까 그쵸.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선주를 생각을 해보면 해운주도 긍정적인 신호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수 있잖아요. 네. 그 발바닥 지수. 아 발틱 지수요? 발틱 지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틱 지수가 뭐예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그 결국에는 해상 물동량,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해운주는 결국에 해운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틱 지수가 올라가면 이 해운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운송량이 그냥 많은 거, 네, 운송량이 많은 많다. 지수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어려워요? 저희는 그렇다고 네, 쳐도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발틱 지수를 쳐봐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또 해운 투자하시는 분들은 발틱 또 지수를 꼭 알고 계시죠. 알고 그렇죠? 계셔야죠. 워낙 이 딥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금 멘토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아 맞죠. 투자자분들이랑. 네, 딥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이 해운주는 지금 현재 청신호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네. 밝혀지고 있다. 네. 오케이. 그래서 흥하해운은 얼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상방으로는 볼까요? 굉장히 상방.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려 있나요? 개인 영상에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다음 흥하해운 개인 찍으실 영상에서 때 네. 네. 목표가 말씀해 주시나요? 한번 제가 고려를 해서 이 주가를 또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갖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이게 뭐 워낙 업종별로 사실 적정 주가 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적정 주가를 구하는 개념이랑 그 업종별로 봐야 되는, 그리고 계산할 때 넣어야 하는 그런 지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동일한지,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뭐죠? 다음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에코프로랑 엮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뉴스만 켜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FEOC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해외 우려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그 북미 쪽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맞죠. 이유가 이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네. 이 7,500달러라는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 FEOC, 즉 이 해외 우려 기업에서 만드는 뭐 부품이라던가 뭐 이 정부의 영향력이 있다던가 이런 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FEOC로 편입이 돼서 너네는 이제 세액 공제가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합작사를 설립을 하더라도 25%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제 기업들도 보면은 사실상 배터리 합작사를 굉장히 많이 설립을 했잖아요. 맞죠, 네. 맞죠. 근데 거의 지금 보면은 49대 51 이런 식으로 해둔 상황이라서 지분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지분 조율을 해 나가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금이 더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지출이 좀 나올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본다면은 중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막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쵸.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필요하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뭐 중소기업이라던가 부품주들, 소재 기업들은 점유율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국내에는 결국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반사익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애들이 분리막 관련주들이거든요. 분리막 쪽. 분리막. 네. 이쪽 관련주들 해서 오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순환매가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배터리 셀 애들은 이 합작사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초반에 투자금 지출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 것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주보다는 이 부품주나 소재주 이주 위주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에코프로비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직 계열화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막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에코프로 BM의 이 해당 내용을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봐보면 네. 그 중국의 점유율이 사실 배터리 글로벌적으로 보면 되게 높잖아요. 그쵸. 중국 점유율이. 근데 이제 점점 한국 배터리가 중국 점유율을 차지해 나간다. 이렇게 봐도 일단은 그것보다는 사실 이 배터리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네. 글로벌 탑은 저희 나라예요, 사실. 왜냐면 이 배터리 3사 규모를 합치면은 네. 이 중국 빼고입니다. 이 중국은 이제 자사 판매가 내수 경제가 좀 너무 중국 너무 내에서 커서, 네. 판매되는 그렇기 걸 때문에. 빼고. 네네. 이 글로벌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에게. 아. 근데 이제 중국 견제가 나오면, 중국을 이제 견제해주는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꾸준히 지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점유율보다는 네네. 사실 광물에 대한 문제예요. 아. 이 중국이 워낙 이 원자재 원자재. 쪽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사실상 이게 유가라던가 이 오펙이 이제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유가에 대한. 네. 그렇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중국의 아. 원자재 이 독점이거든요. 독점. 이게 무기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인 문제가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막고자, 그리고 미국이 그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사를 보면은 네. 이제 지분 추가 매입이나 시장 다각화를 고려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합작사들이 많은 회사들은 단기적으로 분기별 실적이 잠깐 그쵸. 악화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너무 염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히려 이제 투자할 때 참고를 해서 내가 오히려 좀 유리한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 이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맞죠. 이 뭐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대형주들을 투자를 하실 때 단타 하시는 분들도 분명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내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때가 오겠구나, 네. 그런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만
인지를 해주시고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저랑 살펴보시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궁금하신 거 혹시 다 끝나셨나요? 예, 저는 끝났습니다. 네, 저도. 네. 이거 마지막으로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중국 폐렴 환자 급증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저희가 금요일 날 또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맞죠. 오늘 또 진단 키트 그 수젠텍이랑 그리고 또 뭐 국제약품 쪽 이쪽으로 또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사실 이게 학습에 따른 순환매라서 어떤 종목이 사실 올라갈지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두셔서 수급이 들어가는 기업들 위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 한국 진료대란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 지금 그 병동이 좀 부족하다는 기사를 제가 얼핏 그래요? 봤거든요. 네. 얼핏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 폐렴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음압병동이 또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네. 생각도 해보는 것 참고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한 이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들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후장에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장을 마감을 하면은 사실 종목별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는 한 번 더 저희가 그 또 영상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증 씨도 한번 봐야죠. 그 주말에 우리 파월 네. 형 발언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맞아요. 또 상승을 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된 건지. 미국 증시는 사실 뭐 큰 이슈가 없이 다행히 마감을 하긴 했어요. 내용을 보면 상승 마감을 했고 뭐 연준이 이제 12월에 금리 다시 한번 동결하고 내년에 정책적으로 완화를 할 것이라는 이제 추측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 엄청 강하지도 않았고 약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부분과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 잘 들어왔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매파적이면서도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약간 얼굴은 맨데 날개는 비둘기. 그렇죠. 조금 애매하게 애매하게 그런 말하시는 거 느낌이죠. 잘하니까. 그럼요. 그런 전문이시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 뭐 이번 주는 사실 포인트를 좀 보자면 졸트 구인 인원 지표 발표가 나와요. 요 부분이 화요일에 나오고 또 수요일은 ADP 비농업 취업자 수 요 부분이 나오고 목요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금요일은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면서 고용 발표된 내용이 이번 주에 3개나 나오거든요. 고용에 관련돼서 이제 지수가 어떤 식의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수요일이랑 금요일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둘 다 비농업 취업 지수인데 이제 수요일에 있는 건 ADP는 이제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기업 인적 자원 관리를 서비스 해주는 그쪽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로서 이제 너무 정확한 것보다 그 회사에서 낸 추정치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참고. 수요일보다는 금요일 걸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해당 내용을 보면 이제 지수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갈 건지 좀 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앞서서 이 유가가 하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유가가 하락했는데 이제 금값은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관련해서 찾다 보면 이 금리 인하랑 엮어서 이 금값이 상승했다 이런 문구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금이 제가 아침에도 잠깐 봤는데 아침에 이제 개장하자마자 1시간 쉬고 개장하잖아요. 선물은 이제 8시에 개장합니다. 네. 1시간 쉬고 그때 갑자기 아침에 급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랬을까 찾아봤는데 딱히 큰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굳이 이제 찾아서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그 광산 쪽이 이제 타격을 받아서 금광 쪽에 타격을 받아서 이제 잠깐 올라왔었는데 자 요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고 오니까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네, 금이 어쨌든 장기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의 이슈를 좀 알아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도 물론 디폴트로 깔려 있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방금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금을 좀 더 수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뭐냐면
그 중국이 이제 미국의 국채를 이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금을 매입을 한 지 한 몇 년 됐단 말이죠. 네네. 한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을 계속 매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그 좀 생각합니다. 부분이 아마 사우디랑 관련해서 이제 위안화를 좀 세계적인 화폐로 만들고 싶다. 이 부분도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저번 한 패권. 6개월인가? 1년 전에 유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위안화로 유가를 오일을 거래하겠다 네네네. 이런 뉴스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네. 그 부분도 이제 엮여 있지 않나 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현재 이제 미국의 상태를 보면 재무 상태를 보면 굉장한 적자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 미국의 이 신용도가 이 말은 즉 해석을 해보면 미국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달러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금에 대한 안전자산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 네, 올라오지 네. 않았나라고 네.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반감기가 오기엔 좀 남았는데 네. 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미증 씨는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네, 또 맞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매일같이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죠.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내용을 한번 그냥 아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44조 수주 하락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제 영상에 남겨드렸으니까요. 에코프로 BM 검색하셔서 제 영상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O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약을 좀 STO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일이잖아요. 오늘 장은 거의 끝났고 이제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STO가 더 상승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끝은 포인트겠죠. 어디? 끝은 그렇죠. 어딘가요? 끝은 저도 정확히 몰라요. 끝은 어딘가요? 하지만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갤럭시아 SM 뭐 아니면 갤럭시아 머니터리, K옥션, 서울옥션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종목들이 STO 관련 테마들이 위에서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으면 관련 업종들 그쵸. 메타버스, 핀테크, NFT, 블록체인 해당 테마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관련주들 순환매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약. 네, 해운주 요약해보면 해운주 청신호가 돌아오고 있다. 이 관련 근거는 이 유가의 하락을 들 수도 있고 해상 운송량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 경제 회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슈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세월간이의 정리 포인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